네, 전 시간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기본 틀을 좀 배워봤습니다. 두 가지 모양이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생긴 모양이었죠.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 부르는 건데, 중심의 좌표 a, b와 반지름의 길이 r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걸 전개했을 때 일단 나오는 항 두 개, 반드시 나오는 항 두 개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이제 1차항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쓸 수도 있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 부릅니다. 위에 거는 표준형, 아래 거는 일반형이라 부르는데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저번 시간에 잠깐 해봤었습니다. 기억나죠? 완전 제곱식을 따로따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로 일단은 56페이지에 있는 필수 개념 1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수 개념 2가 뭐냐면 좀 특수한 원 중에 하나로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원, 그리고 세 번째가 X, Y축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 뭐 이런 건데요.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뭐 이런 원? 그쵸? 여기 중심좌표가 A, B라고 하면요. 혹시 이 원에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반지름 얼마게? X축에 접하는 원인 게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일단. 여기 A, B라는 좌표는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란 뜻 아닐까요? 그쵸?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지 보이죠? 얼마예요? B예요. 그쵸? 만약에 반대로 원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X축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중심좌표 만약에 C, D라 놓으면은 요 길이가 C란 얘기고 요게 좌표가 마이너스 아니 좌표는 D란 얘기예요. 그쵸? C, D니까. 혹시 이 원은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겠어요? D예요? D가 음수일 텐데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D가 되겠죠. 그쵸? 이해 가나요? 다시 여기 이렇게 위에 X축 위에서 접하면은 B 얘가 그냥 자체가 반지름이 되지만 X축 아래에서 접하면은 얘가 아니라 얘가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은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가 A, B면 반지름의 길이가 위에 있을 때는 Y좌표랑 같고, 그치? 아래에 있을 때는 Y좌표 부호 바꾼 거랑 같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 갔나요? 다시 한번. X축에 접하는 원은요. 만약에 중심좌표가 1,2 이러면요. 아, 반지름이 2야. 이런 식으로 반지름 값을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중심좌표가 5, 마이너스 3이야 하면은 아, 반지름은 3 이런 식으로 Y좌표의 절대값을 붙인 거. 그것이 반지름의 길이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 가죠? 안 외워도 돼요. 사실은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는 건 내 생각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아닌가 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떤 식인지 대충 이해 가죠. 그럼 비슷하게 Y축에 접하는 원. 예를 들어서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런 원 아닐까요? 이런 원? 그쵸? 이해 가죠? Y축에 접하는 원. 여기 중심좌표가 만약에 A, B면 혹시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까? A가 여기 눈금이고 B가 여기 눈금이라면서요. 그쵸? 반지름이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A짜리. 그쵸? 이게 반지름 아니겠어요? 이게 반지름?
그럼 반대로 만약에 y축 왼쪽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요. 원이 이렇게. 뭐 C,D 이런 식으로.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 거 이해가죠?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게 원의 반지름 길이. 이 길이 아닌가요? 그렇죠? 얼마? 마이너스 C입니다. 보다시피 C는 y축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음수예요. 이해가요? 이게 양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C는 2, 3변점이잖아. 보다시피 x좌표가 음수죠.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절대값을 보통 씌우죠. 그럼 이거는 약간 좀 맥락이 비슷하지 않나요? y축에 접하는 원도 내가 만약에 중심좌표를 a, b라고 둔다면 반지름은 얼마로 할 수 있다?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x좌표의 절대값 이걸 반지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 갔나요? 이런 식으로 한 축에 접하면요 중심좌표 중에 하나가 반지름이 될 텐데 헷갈리면은 그림 살짝 그려보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그림을 살짝 그려보는 걸 추천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림 살짝 그려보세요. 세 번째는 조금 다른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원 아닐까? 이런 원? 그쵸? 이해 가죠?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는 원. 자, 이 원은 특징이 뭘까? 만약에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두면요. 이것도 R이고 여기도 R 아닌가요? 그럼 여기 좌표가 나온다? 이 좌표가 뭐게? R, R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2, 4분면서 접하면요. 만약에 요 원의 반지름을 S라고 두면요. 요 두 길이가 S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동시에 접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좌표가 뭔지 알겠어요? 중심 좌표가. 내가 지금 길이가 S라 두고 있는 거야. 지금 길이가. 그치? 반지름의 길이를 S라 두면 제 중심 좌표는 얼마예요? 그치? 마이너스 S, 플러스 S죠. 이해 가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크게 네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1, 4분면 접하는 원, 2, 4분면 접하는 원 이런 식으로 3, 4분면 접하는 3, 4분면 접하는 원, 뭐 4, 4분면 접하는 원 이런 식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게 몇 사분면인가 라는 정보까지 포함해서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원의 반지름을 알면 중심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요? 다시 한번. 세 번째,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일단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둔 상태에서 여기에 몇 사분면을 지난다 라는 정보까지 합쳐지면 우리 이걸 통해서 중심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문제를 통해 봐야 하는데 반지름이 2짜리 원이 있어. 근데 이 원이 3, 4분면에 있대. 3,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일단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쵸? 그림 안 그릴 거죠? 안 그릴 거야? 그림은 필수로 맨날 그리는 거야. 반지름이 2인 원이 3,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요 하면은 뭐 이런 그림 아니겠어? 이해가지? 반지름이 2래매. 그럼 요 길이가 다 2라는 얘기잖아. 중심과 이게 2, 2.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잖아. 원점에서 이렇게 왼쪽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치?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중심 좌표 안 해? 반지름도 알고? 그럼 이 원에 뭐가 나와? 방정식이 나오겠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고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진 상황을 보고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다 이거죠. 이 방정식을. 원방을 만들 때 좀 특수한 원들, 축에 접하는 원들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만든다. 라는 게 필수 개념 2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거를 그냥 무작정 이렇게 보고 따라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좀 특수 조건을 준다 이거야. 특수 조건이 뭐라고? 축에 접하는 원은 방정식이 어떻게 라고 하는 좀 특수한 조건. 그러니까 저번 시간 첫 시간에 했던 거는 원의 방정식은 어떤 모양이게, 이게 나오면 원이 어떻게 그려지게 정도만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다른 조건들을 추가로 줬을 때 이 조건을 보고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마찬가지 만들 수가 있다. 그 만드는 요령은 한 축에만 접할 때는 중심좌표를 먼저 세팅을 해요. 그럼 반지름이 딸려 나오거든요. 이렇게 같이. 반대로 두 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요. 반지름을 먼저 세팅해요. 얘랑 얘랑의 차이죠. 반지름을 알고 또 문제를 읽어보면 이게 이 원이 몇 사분면에 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문제 보면 나와요. 그거 합쳐가지고 중심좌표를 찾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몇 개 풀어봅시다. 힘들어요.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진이 빠지네. 풀 거야. 연습 노트 열심히 쓰라고 했어. 파랗게 쓰는 것들은 다 적어놓으라고 했어. 59페이지. 필수예제 1번. 자, 이 문제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죠. 원방 구하기. 이해 가죠?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 문제에 따라서는 표준형으로 놓고 푸는 것도 있고 일반형 놓고 푸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마다 달라요, 조금씩. 1번 보시면 중심좌표가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3,4라고. 그리고 1,5를 지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서는 두 개뿐이에요. 그쵸? 일단 중심좌표가 나와 있구나. 그럼 어때요, 여러분은? 반지름만 구하면 바로 원방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반지름이 안 나왔어요. 그쵸? 다시 한번. 중심좌표는 나와 있죠? 그럼 반지름만 추가로 나오면 될 텐데 반지름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반지름을 R로 놓고 푼다. 모르니까 아직. 두 번째, 문제를 잘 뜯어보면 이 내부에 반지름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좀 그려지나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몰라. 너희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랬거든요. 나는 수학 문제 풀 때 이렇게 뭐 기하 문제나 함수 문제 이런 거 나오면요. 나는 무조건 그랬거든요. 이거를. 문제 푸는 거에 관계없이 일단 그렸어요.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상황인지. 계속 그림을 그렸다고 계속. 모든 문제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던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거기 나 스스로가 납득이 되잖아. 그럼 이해가 잘 되면 이렇게 술술술 풀리지 않을까? 중심이 마이너스 3,4라면 뭐 대충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중심이에요. 1,5라는 점은 뭐 대충 여기쯤 있겠죠. 그쵸? 1,5가 그쵸?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를 지나는 원은 뭐 이런 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거 문제 잘 보면 어때? 반지름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반지름이 뭐예요? 얘네 둘 사이의 거리죠. 그렇지 않아요? 그려보면 알지 않아요? 그러네. 이게 반지름이겠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기도 해요,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첫 번째, 반지름 모르죠? R로 놓고 푸는 법. 이게 뭐냐면은, 일단 중심은 나와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이 이런 식의 모양일 거라는 건 이해가 가요? y 빼기 4의 제곱은 r제곱. 그쵸? 중심이 마이너스 3,4잖아, 이게. 그치? 반지름 모르니까 r이고. 너희들 뭐뭐를 지난다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요? 땡땡을 지난다. 기본적으로 대입이죠? 그럼 1,5를 대입해요. x에다 1을 y에다 5를. 그럼 이걸 쭉 풀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렇죠. r이 나오겠죠. 안 그래요? 1 더하기 3, 4의 제곱, 이거 16이고요. 더하기. 5 빼기 4, 1, 1의 제곱은 1. r제곱이 17이네. 그치? 그럼 풀었죠. 반지름으로 17짜리 원이니까 원방 찾는 거라면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는 17. 이해 갔어? 되게 간단하죠? 다시 한번 뭐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은 원방이요. 전체를 통틀어서 외울 공식이 3개밖에 없어요. 원의 방정식을 통틀어서 외울 공식은 3개밖에 없어. 공식은 3개뿐이고 이제 좀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좀 응용해서 푸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딱 이거 공식이니까 외워야 돼라고 하는 오피셜은 3개밖에 없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표준형. 중심이 얼마고 반지름 얼마짜리 원은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는 거죠.
이제 기본적인 모습에 대입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2번. A는 1,0이고 B는 5,인데 이 둘을 지름의 양끝 그런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또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려오면 금방 이해가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푸는 거니까, 그치? 원의 방정식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일 거라고.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그림을 그려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얘가 얘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겠구나. 그런 이제 약간 뭐랄까 접근법을 배우려면 당연하게도 그림이 나와야죠. 안 그래요? 이게 모든 상황에 다 그림이 관련된 거 아니야? 좀 그리세요 좀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그리라고 할 때 따라 그리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진짜 감당 못하는 그래프 나와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거 마찬가지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1,0 뭐 여기 뭐 대충 이렇게 있겠지, 그치? 5,2 뭐 대충 뭐 한 이쯤 있으려나?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 둘을 뭐 한대요? 지름의 양끝.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지름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지름 구하는데 나누기 하면 반지름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게 지름이면은 원의 중심이 어디 있을 것 같아? 중심은 당연히 중점에 있겠죠, 그쵸? 아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 찾으라는 건가 보구나. 그럼 이제 뭐 해야 될지 알겠죠. 일단 중심좌표부터 찾을 수 있겠네. 중심좌표는 어디 있겠냐고. 얘네들의 원의 중심은 어디 있어? 얘네들의 중점이 있겠죠. 중점 구하는 거 배웠죠, 저번 시간에, 그쵸? 첫 시간에. x평균 얼마 나와요? 3. y평균 얼마 나와요? 1. 중심좌표 한꺼번에 나왔네. 그 다음에 지름도 구할 수 있죠. 심지어 반지름도 구할 수 있다. 중심좌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름이야 이거 AB 길이 아니에요? 그쵸? AB 길이는 루트 씌워가지고 x 길이 빼면 5 빼기 1, 4의 제곱. y 길이 빼면 2 빼기 0, 2의 제곱. 16, 4, 루트 20. 2루트 5 아니야? 이해가지? 이건 지름일 거라고요. 그럼 반지름 얼마짜리라는 얘기죠? 얼마? 이거에 나누기 2니까. 그치? 루트 5 아니겠어요? 이해가죠? 따라서 중심좌표도 나왔고 반지름의 길이도 안단 말이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죠?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얼마? 루트 5의 제곱. 이럴 때는 그냥 5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대놓고 중심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중심을 살짝 숨겨놓는 경우도 있어요, 보다시피. 그러면 그 상황에 맞춰서 아 그럼 이건 중심을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있구나. 그리고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정보도 있구나 해가지고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다음과 같이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때요? 할만해요? 애들이 원을 안 그려요. 그렇죠. 1차 함수도 안 그리죠. 여러분. 1차 함수조차 안 그리니 2차 함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원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내가 오늘 지금 수업한 지 18분 지났어요. 칠판에 원을 몇 개 그렸죠, 오늘? 4개 그렸다고요? 아까 설명용으로도 한 8개 정도 그린 것 같은데? 설명까지 다 합치면? 그쵸? 나는 이렇게 18분 동안 원을 막 10개씩 그리고 있잖아요, 보다시피. 여러분은요? 너 오늘 원 몇 개 그렸어,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요, 애들이 원을. 그러니 풀리겠냐고, 문제가. 아니, 나도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원을 수십 개씩 그리고 있잖아, 지금 보다시피. 근데 여러분은 원을 한 개도 안 그리고 이해했어. 이해한 척 하는 거라니까. 이해를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건 이해한 게 아니잖아요. 2번. 중심은 y는 x 빼기 1 위에 있대요. 그러면서 2, 마이너스 2랑 5,1을 지나는 원방을 찾으래. 우리가 원방 찾을 때 기본이 뭐다? 너 이거 문제 읽고 중심을 알 수 있겠니? 와. 그치? 반지름을 알 수 있겠니? 혹시 반지름을 모른다면 반지름을 R로 놓고 이렇게 대입해서 풀거나, 그치?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라는 기본인데
지금 이 문제 어때요? 어차피 원망 찾는 거긴 한데 어때요? 일단 중심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죠. 그쵸? 중심은 어디 위에 있어요 라고. 그치? 저번 시간에도 배웠을 거예요.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떤 점이 어떤 함수 위에 있다. 뭐 1차 함수 위에 있다. 2차 함수 위에 있다. 어떻게 세팅한다? 세팅하는 법. 분명히 했어요. 그쵸? 중심이라는 한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대잖아. 세팅하는 법이 뭐였어요? X좌표를 A라고 놓고, 그치? Y좌표는요? B가 아니라 여기 X에 A를 대입한가? 뭐죠? A 빼기 D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해 가죠?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A, A 빼기. 이해 가죠? 다시 한번. 어떤 점이 뭐 X축 위에 있어요 했던 거 기억나요? Y축 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그 좌표를 단순하게 A, B라고 놓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선 위에 있기 때문에 A, B가 아니라 이게 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X축 위에 있어 A, 0, 뭐 Y축 위에 있어 뭐 0, B 이런 식으로 말.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프 1차 함수라는 그 함수 위에 있어 보면 이렇게 세팅한다. 이해 가죠? 어차피 문자긴 하지만 어쨌든 중심을 세팅한 거예요. 그쵸? 반지름 알아요, 몰라요? 이 문제에서 모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아까 이거랑 똑같죠. 반지름 모르니까 일단 뭐라고 놓자? R이라고 두자. 그러면 중심도 어쨌든 문자이긴 하지만 세팅이 됐고 반지름 값도 내가 R로 세팅할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X 빼기 A의 제곱과 Y 빼기 누구? A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조금 더 이쁘게 쓴다면은 당연히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요렇게 돼. 요거 이해 가져 무슨 말인지? 요런 방정식으로 일단 세팅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어때요? 중심은 해결된 거예요. 문자긴 하지만 여기다 뭐 하면 될까? 그러니까 딱 보면 보여? 나는 지금 a도 모르고 r도 몰라요. 그치? 난 지금 몇 개 몰라요. 문자. 2개 몰라요. x, y는 그냥 그 변수로서 쓰는 문자들이잖아. 이거 모르는 개념이 아니야. 이거 그치? 이거 있다고 모르는 거 2개 있어 이런 건 아니잖아. 그치? x, y는 약간 변수적인 개념인 거고 여기서 내가 모르는 값은 a와 r 2개입니다. a와 r 2개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2개의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얘를 지난다, 얘를 지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 가요? 얘를 지난다, 얘를 지난다 대입하면 식 2개가 나온다고 연립하면 되겠죠. 2개를. 첫 번째 2, -1을 지나가요. 2, -1을 지난다. 이해 가요? 그럼 이건 뭐야? a 빼기 2의 제곱이랑 같은 거지. 전개하면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인 거 이해 가죠? 이건 뭐죠? 마이너스 1 빼기 a 제곱이니까 a 더하기 1 제곱이랑 같은 거네.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나온다. 는 r 제곱이고. 이거 혹시 이해 갔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x 더하기 y 제곱이랑 마이너스 x 빼기 y 제곱이랑 같은 거 혹시 알아요? 그 다음에 x 빼기 y 제곱이랑 y 빼기 x 제곱이랑 같은 것도 알고 있나요? 이거 2개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쓸 정도로 연습을 해놔야 돼요, 이거. 이렇게 빼는 것보다 저렇게 빼는 게 더 편해 하면 이제 바꿔서 하는 거고. 둘 다 마이너스야. 그럼 그래 플러스 고쳐서 제곱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연습을 좀 해놔야 됩니다. 첫 번째 식 이해 가죠? 첫 번째 식을 좀 정리해 볼까 여기다 a 2 아씨 어디다 정리해? 2a 제곱 빼기 2a 상수항이 5네. 그치? 이게 첫 번째씩 정리한 결과예요. 이해 가죠? 자 그럼 두 번째 얘 말고 누구도 지난다고? 5콤마일도 지난다고 했죠? 그럼 x의 5를 y에 이렇게 1을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5 빼기 a 빼기 5의 제곱이네요. 그럼 a 제곱 빼기 10a 더하기 25 이거는 1 대입하니까 2 빼기 a 빼기 2의 제곱이죠?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그 값도 r 제곱이에요. 이해 가요? 그냥 이 상태로 하자 그냥. 이게 낫겠다. 그러니까 정리하지 말아야지. 요거 2개씩 나오는 거 이해 가죠? 뭐 별거 없잖아요. 그냥 대입한 거잖아. 그치? 이거 갖고 막히면 안 되는데? 그냥 대입한 거밖에 없잖아. 그치? 자, 이 2식을 어떻게 한다? 이제 2식을 변변 뺍니다. 왜 빼는 줄 알아요? 2차항이 다 날라가요. 보여요? 실제로 여기는 a제곱 빼기 4a 빼기 4랑 a제곱 빼기 4a 빼기 4가 이렇게
다 지워지고요. 빼기 하면은 위의 식에서 a제곱 아래식 a제곱 빼니까 이것도 이렇게 지워져요. 좌변 같은 경우는 2a 빼기 10a에서 12a와 1 빼기 25해서 마이너스 24만 남고요. 우변은 r제곱 빼기 r제곱이 다 0입니다. a 값 나왔죠. 2라고. a 값이 나왔으니까 1번식 또는 2번식 아무 데나 하나 대입하면 돼요. a 대신 2를 위에 대입하면은 이거 어차피 0일 테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이게 a 더하기 1의 제곱 아니야. 2 대입하면 3이네. 9네. r제곱 9 나올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중간 계산 다 보여줘야 돼 혹시? 그럼 원방 나온 거 아니야? a가 2라고. 이 퍼런 거 이게 원방 아니었어? a에다 2 대입해봐. 그러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9. 이게 바로 내가 찾으려는 원의 방정식이죠. 원방에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가 전개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x도 완전 제곱, y도 완전 제곱이다 보니까 필요하면 막 전개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이 좀 길죠. 전개식, 제곱식이 두 개나 나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고등과정이다 보니까 다 섞여 있단 말이야. 그치? 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섞여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애들이 원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이 방정식 단어를 되게 어려워해요, 학생들이. 응? 실제로 원방부터 포기를 한단 말이야, 애들이. 못해 먹겠다라는 식으로. 근데 배운 내용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잖아요. 뭐 이렇게 함수 위에 점 세팅하는 법, 뭐뭐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식에다 대입을 해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연립하는 개념 다 배웠던 건데 많이 힘들어하죠. 3번 볼게요. 0,0a 마이너스 4b 1,1c입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방을 구하래요. 이 세 점을 모두 지나는 원방. 간단한 질문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원은 무슨 원이죠 대체? 꼭지점 ABC를 다 지나가는 원이래요. 무슨 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니 나 이 아저씨들 보소. 원점과 A 마이너스 1,4 여기 B 1,1 C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 세 점을 다 지나가는 원 뭐 이런 원인가 봐. 그치? 이런 원 찾으래. 이 원이 뭐겠냐고. 삼각형 ABC의 무슨 원? 외접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문제가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란 문제예요. 이해가 가요?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볼게요. 물어볼게요. 혹시 이 원의 중심 알아요? 뭐 중심에 대한 단서가 혹시 있나요? 아까는 그래도 중심이란 말이 나오긴 했잖아. 나오긴 했잖아. 문제에서. 그치? 나오긴 했잖아. 단서가 나왔다고. 중심에 대한 단서. 중심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여기서? 없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직각삼각형이면은 빗변의 중심에 그 원의 중심 오는 거 알고 있죠. 외심의 성질, 그치? 뭐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뭐 중심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심을 몰라요. 반지름도 모르고 어떻게 할래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이게 표준형이니 중심 좌표 둘 다 모르고 반지름도 모르니 다음과 같이 놓고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대입하는 거죠. 0,0, 마이너스 4, 1,1. 그러면 이제 그냥 예상만 해볼게요. A 제곱 등장하고 B 제곱 등장하고 R 제곱 등장하는 식만 세 번 나와요. 이해가요? 그거 연립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거 좀 힘들걸요. 제곱만 세 개 나오기 때문에 연립을 하기가 좀 빡셀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놓고 푸는 것보다는 뭐가 편할 것이냐? 이 문제는요. 일반형으로 원을 놓고 푸는 게 좀 편합니다. 일반형이 뭐였죠? 이거예요. 기억나요? 자, 다시. 이 대문자 ABC 쓰면 저랑 또 헷갈리겠다. 그치? 대문자 ABC 쓰면
꼭지점 ABC랑 헷갈릴 테니까 소문자 ABC 쓸게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표준형에다 대입하면 2차 방정식 3개를 풀어야 돼요. A제곱 뭐는 얼마,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0,0, 마이너스, 4, 1,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때는 ABC라고 하는 세 문자의 1차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놓고 풀어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이걸로 놓고 풀면은 이게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풀기 쉽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걸로 놓고 푼다가 핵심이에요. 뭐 하겠다는 거냐고? 원방을 일단 다음과 같이 놓은 뒤 첫 번째 0,0을 대입합니다. 여기 0,0은 x0, y0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여기 0, 0, 0, 0 대입해요. 뭐가 나와요? 이게 바로 나와버리죠. 그쵸? 이렇게. 이해 가요? 원점을 대입하면. 두 번째 마이너스 2,4 무슨 뜻이야? x에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는 얘기고 y에는 4를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 가죠? 그럼 이거 앞에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제곱 4 더하기 4의 제곱 16 곱하면 마이너스 2a 곱하면 4b 더하기 c는 0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이해 가요? 1,1도 지난다. 이 방정식에 뭘 대입해요? x1, y1을 이렇게 대입한다고요. 그러면 이건 뭐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1 곱하기 a 1 곱하기 b 그리고 c는 0이니까 더한 거는 0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이해 갔나요? 위의 식을 2로 나눌까? 그러면 16, 20이니까 10 빼기 a 더하기 2b는 0이고요. 그쵸? 아래식을 정리한 거 2 더하기 a 더하기 b가입니다.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연립방정식 변변 더한다. 가감법. 마이너스 a 플러스 a 지워지고요. 12 더하기 3b가 0 나오기 때문에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4예요. 대입하면 a 값 얼마예요? 2예요.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 3개를 후다닥 풀 수 있다 이거죠. 표준형 요렇게 생긴 형태죠. 요걸로 놓고 풀면은 제곱이 3번 나오는 거라서 복잡해요. 식이 막 연립할 때도 전개도 해야 되고 귀찮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놓고 풀면은 단순한 1차 방정식만 쭈르륵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립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렇게 놓고 풉니다. 따라서 ABC 다 구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뭐예요 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a 값은 2였으니까 2를 대입한 2x b 값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한 마이너스 4y c 값은 0이었죠? 더하기 0은 0 요게 바로 이제 내가 찾으려는 원의 방정식이죠. 물론 필요하다면 저거를 다시 표준형으로 고쳐도 됩니다. 여기서는 뭐 굳이 안 고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안 고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가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알겠어요? 지금 3번까지가 다 무슨 문제죠? 결국 그냥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 아닌가요? 그쵸? 조건이 뭐가 주어지느냐? 맨 처음에 뭐였어? 중심좌표를 알고 한 점을 지날 때. 두 번째가 뭐였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할 때. 2번 예제가 뭐였죠? 여기 있잖아. 중심은 어디에 있고 두 점을 지나가요? 라는 조건일 때. 3번 문제는 뭐였죠? 세 점을 지나가요? 라는 조건일 때. 그쵸? 어떤 조건일 때에 따라서 나는 이거를 원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요걸 쓸 거야. 요걸 쓸 거야. 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연습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할만해요? 할만한 게 어딨어. 그냥 해. 그치? 그냥 하는 거잖아. 어렵지 않지? 어려워? 손목이 아파. 4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빼기 ky 더하기 4는요. 이게요. 원을 나타내도록이야. 생긴 게 원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원 나오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생긴 게 원의 방정식이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러면 여러분 이거 중심이 어디게? 다시 할게요. 이거 원은 맞아요? 아니라고요? x제곱 y제곱이 나왔는데요.
근데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게 몇 개 없어요? 네? 니들 지금까지 배운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였지? 오늘 기사를 읽어봤는데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올라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거 1위라고 할 수 있나? 1위가 좌표 평면이래요. 난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좌표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이게 좌표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그 뒤에 함수가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감이 좀 가나요?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분명히 뭘 배웠냐면은 정비례 반비례를 배웠어. 물론 좌표평면도 배웠지만, 그치?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면서 그게 끝이 아니지. 동시에 모두 나와. 그래프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그쵸?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주문하는 게 이거죠. 여러분이 수식을 딱 봤을 때, 아, 나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래프 그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주고서, 야, 그래프 그려봐. 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혹시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절대까? 그릴 수 있는 학생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현 교육 과정상 그냥 정상적으로 중1, 중2, 중3 과정에서 배웠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나왔다 또는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직선입니다. 이거 좌표평면에 그래프 그리면 직선 나오겠구나 라고 말이죠.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포물선이 딱 떠올라야죠. 그리고 이거는 당분간 안 할 거긴 한데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거 유리함수라고. 이거 반비례. 그쵸? 쌍곡선 나오는 거 떠올랐죠. 그래서 내가 여기 세 가지에 이 세 가지가 이제 중1, 중2, 중3 때 배웠던 거잖아. 중1, 중2, 중3. 그치? 세 가지에 이제 고1 과정에서 추가되는 거 뭐 첫 번째 원이라고 했습니다. 원은 어떤 모양으로 했죠? 내가 분명히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있어요. 그쵸? 얘네들은 개수가 보이잖아. 1, 1. 그치? 근데 얘네들은 문제에 따라 없을 수도 있다고요. 이게 0, 0, 이거 마이너스 4. 이항하니까 이거 아닌가요? 이해 갔냐고. 그럼 이거 뭐예요? 원이죠. 원이라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중심이 얼마게? 0,0. 왜? 이게 이거 아니냐고요. 이거 x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의 제곱 이거 아닌가요? 모양이? 우변은 4가 2의 제곱이고 그치? 이렇게 고쳐주면 좀 보일까? 중심이 어디죠? 원점 0,0. 반지름 얼마짜리죠? 2짜리. 그럼 이거 딱 보고 여러분은 이제 바로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딱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프는 다음과 같아요. 라고. 이해 갔나요? 제발 부탁인데 글이라고 했어요. 예.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수학의 숫자가 이게 맞아요? 3개예요? 4개예요? 3개예요? 2개예요? 2개 아닌가? 수학의 숫자가 이 숫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무슨 숫자인데? 손수. 수학은 손으로 푸는 겁니다.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건 뭐라고 다시 한번. 중심이 얼마? 원점. 반지름은 2짜리 원이에요. 그럼 혹시 얘는요? 얘랑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치? 근데 중심은 얼마? 원점? 반지름은요? 0. 에? 반지름이 0인 원이 있어? 에, 실제로는 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모양 자체는 원의 방정식과 유사하나 실제 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쵸? 반지름이 0짜리 원이 뭐냐고요. 대체. 그쵸?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점원이라 불러요. 점원. 원은 원인데 점처럼 나온다고. 얘를 실제 원이 그려진다 해서 얘가 이름이 실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건 뭘 것 같아요?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 이거는요. 그럼 반지름이 2i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허원이라 불러요. 허원.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실제로 원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반지름이 0이 어디 있냐고. 반지름이 음수인 게 어디 있냐고. 그치? 여기부터는 그려지지가 않고 실제 원은 여기서만 그려집니다. 이 문제가 그거예요. 실제 원을 나타내도록 하려면 K를 어떻게 정하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라고요? 우변값이 양수가 나와야 돼요. 알제곱. 목표는 단순해요. 저거 표준형.
다시 중심의 좌표를 알고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도록 식을 바꾸는 거 연습했었잖아. 그치? 아까 했잖아. x가 x제곱과 더하기 2x다. 상수항 얼마가 더 있어요? 완전제곱식이라고요? 1. 그래서 뭐 한다고 그랬죠 내가? 1씩 양변에 더한다예요. 얘까지 3개를 묶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두 번째. 그럼 y는 y제곱과 빼기 ky네? 그럼 y를 완전제곱 만들려면 상수항이 얼마가 필요하죠? 반의 제곱. 4분의 k제곱입니다. 그쵸? 요거 절반은 2분의 마이너스 k니까 제곱하면 4분의 k제곱. 이해가죠? 이번에는 4분의 k제곱씩 더할게요. 이렇게 양변에. 그러면은 얘까지 합쳐가지고 y는 요렇게 바뀌는 거 이해 가심? 이게 좌변의 제곱 두 개 모양이고요. 요 상수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우변으로 이제 강퇴돼요. 강퇴. 넘어가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는. 그렇죠? 그래서 우변의 상수는 이거 3개 합집니다. 뭐죠? 4분의 k제곱 빼기 3이 되겠네요. 이해 가요? 자, 준식을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중심은 뭐 마이너스 1,2분의 k. 뭐 중심 나온다 치자. 반지름은요. 이게 원을 나타내야 된다고. 이게 어때야 한다? 그렇지. 이게 0보다 커야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야 뭐 1이든 2든 뭐가 숫자가 있어야지 반지름이 구해지지 않겠냐고. 따라서 요거 어때요? 4분의 k제곱 빼기 3이 0보다 크다. k제곱이 12보다 크다는 부등식 나오는 거 혹시 이해 갔어요? 3 이항하고 4 곱하면 2차 부등식이죠. k는 루트 12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루트 12보다 작다. 그래서 k는 2분의 3보다 크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2 루트 3보다 작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뭐도 나와 중간에 2차 부등식도 나와요. 공통수학 원에서 등장했던 건데 그래서 말했듯이 원방이 되게 약간 종합형 같은 느낌이에요. 중학교 도형도 나오고 그동안 배웠던 뭐 직선의 방정식, 뭐 좌표, 뭐 중점 구하기, 내분점 구하기 다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얘들이 힘들어한다고. 게다가 그림은 원이라서 잘 못 그려요. 직선까지는 어찌어찌 대충 그렸죠. 2차 함수부터 그림 개판됐죠. 원은 손도 못 대요. 이제 원은 엄두를 못 내죠.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여기를. 이거는 위로의 말인 거야. 아 여기가 강의실이 낮 시간 동안 지금과 같이 뭐 12시, 1시 이럴 때 해가 저쪽에 뜨다 보니까 이 칠판에 햇빛이 반사돼가지고 하얘 칠판이. 가급적이면 접속하지 마세요. 낮 시간에 찍으면은 칠판이 하얗게 나와서 글씨가 안 보이거든. 가급적이면 접속하지 마. 어쩔 수 없이 녹화를 하고 있지만 5번 볼게요. 1번 4,0에서 x축에 접하고 1,1을 지나는 원. 그 원방을 구하시오. 문제가 다 거의 90%가 원방 구하기네. 그치? 원방을 구하시오. 다 이거네. 자, 이번에는 어때요? 여기서 오늘 눈여겨볼 만한 거 배우지 않았나? 뭐? 이거 x축에 접하는 원. 배웠잖아.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가면 뭐 하라 그랬죠, 내가? 그리라니까요. 왜 그림 그리는 걸 이렇게 인색해? 이것도 맨날 수업하다 보면은 뭐 저 책에다가 막 낙서는 되게 잘하면서, 그치? 난 웹툰 작가인 줄 알았어. 근데 어떤 애 책 검사하면은 한 페이지에 그림이 하나씩 꼭 있더라고,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계속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이렇게. 고양이도 그리고 하더라고, 얘가. 아유, 진짜. 그 그림은 그렇게 잘 그리면서 왜 그럼 이건 안 그래요? 왜 이건? 4,0이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에서 접한대요, x축에. 근데 1,1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접하는 원을 아래로 그려야겠냐, 위로 그려야겠냐? 너무나 당연하게도 위로 그려야죠, 원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 뭔가 빡 때릴걸요? 중심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지 않을까? 중심 좌표에 무슨 좌표를 알 수 있어? x 좌표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원의 중심은 4, 얼마겠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어? 이걸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뭐 할 수 있다고? 중심 좌표를 일단 4, b라고 두자. 원래 a, b겠지만. 그럼 내가 또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x축에 접하는 원인데 중심 좌표가 4, b면 반지름은 얼마인데요? 반지름 자동으로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절대값비. 뭐 지금은 그림상 일사분면이 중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b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엄밀하게는 절대값 b입니다. 이해 가죠? 그럼 보세요. 중심도 나오고 반지름도 나온 거예요. 물론 문자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심도 나오고 반지름도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 것이다? 원의 방정식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y 빼기 b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뭐야? b 제곱 아니야? 이게 원방이네요. 그쵸? 자, 이제 이걸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b값만 찾으면 돼요. b값을 찾기 위해서 뭐가 주어졌죠? 여러분 보다시피? 그렇죠? 이게 주어졌죠. 뭐뭐를 지난다. 그쵸? 뭐뭐를 지난다. 그 1,1 지나니까 뭐 하면 돼? 1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 x, y에 둘 다 각각 1을.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이건 9고요. 1 빼기 b의 제곱, b 빼기 1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b제곱 빼기 2b 더하기 1이잖아요. 우변은 b제곱. 어때요? b제곱이 소거되면서 2b는 10, b값이 5가 나와요. 이렇게. 그쵸? 따라서 이 원방은 뭐가 될 것이다?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가 5니까 5의 제곱은 b의 제곱, 5의 제곱, 25랑 같다. 됐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이건 아까 선생님이 개념 설명한 거에 없던 건데요? 그렇죠? 없던 거죠? 아, 또 좀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책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디까지가 개념인 거예요, 그럼 대체? 맨날 그러잖아. 개념이 부족해요. 맨날 그러잖아. 그치? 어디까지가 개념인 줄 알아요? 지금 풀고 있는 것도 개념입니다, 이게. 알아? 그러니까 지금 풀고 있는 필수 예제 1번, 2번, 3번 이것도 개념이에요, 사실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거랑 좀 다르잖아, 무지가. 그치? 아까 X축에 접하는 것만 배웠지 어디에서 X축에 접한다는 안 배웠단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아까 배웠던 걸 또 조금 살을 덧대고 조금씩 키우는 중인 거예요. 지금 계속.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그려보세요. 그려보다 보면 느낌이 팍팍 올 텐데. 두 번째. 중심은 여기 위에 있고 이것도 아까 했던 거잖아. 2,2를 지나며 Y축에 접하는 원. 그러는 원방을 찾으래요. 어떤 거 같아 이거는? 딱 보고. 아, 세 개의 단서가 있잖아. 그치? 단서가 지금 세 개예요. 세 개를 적당히 버무려서 문제를 풀어내라. 겠죠? 그쵸? 그거 다 배웠던 거거든요, 지금. 중심이 어디에 위에 있어요? 어떻게 세팅하더라? 뭐뭐를 지나요? 저거 대입하면 그만이지 뭐. 그치? Y축에 접해요? 저거 오늘 배웠던 거 뭐라고요, 저거? Y축에 접하는 원? 뭘 먼저 세팅한다고요? 중심을 세팅하는 거예요. 중심 여기 위에 있다며, 참고로. 중심 여기 위에 있으면 어떻게 세팅한다고 배웠지, 우리? X좌표는 A고, Y는 뭐라고요? X에다 A를 대입한. A 빼기 3.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중심을 세팅했어. 뭐라고? A, A 빼기 3이라고. 근데 얘가 뭐라는데? X, Y축에 접한다잖아. 그럼 반지름이 나올걸? 한 번에 빡? 얼마라고? 얼마게? 이걸 힌트 삼아서. 절대값 A. 이해 가냐고. 그럼 중심도 나왔고 반지름도 나왔으니까 일단 원방을 쓸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원방은 이렇게 빼기 A 빼기 3. 여기가 A 빼기 3인 거 이해 가죠?
이렇게 바뀌는 것도 이해 가겠죠, 그러면. 그쵸? 우변은 요거 제곱, a제곱. 이거 이해가죠? 자, 이제 뭐 할 차례예요? 단서 다 썼나요? 하나 남았는데? 무슨 퍼즐 같지 않니? 재밌지 않아, 이런 거?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뭐 남았어? 뭐뭐를 지나며가 남았죠. 그쵸? 아직. 그럼 2,1을 대입하면 되겠네. 2,1 대입. x에 2y 1 대입. 그치? 그럼 이거는 a 빼기 2의 제곱인걸? 적응기하면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4. 요거는 1 대입하면 4 빼기 a네. 4 빼기 a 제곱이면 a 빼기 4a 제곱이랑 같은 거죠? a 제곱 빼기 8a 더하기 16. 는 a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쵸? a 제곱 하나씩 있으니까 양변 하나씩 소거하고요. a 제곱에 빼기 4a 빼기 8a면 빼기 12a 4, 16 하면 20 나오겠다. 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 a 값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a가 2개란 얘기는 답도 2개란 얘기입니다. 그런 원이 2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a 빼기 2, a 빼기 10이잖아. 그치? 그치? 따라서 a 값은 2 또는 10이잖아. 어떻을까? a가 2 또는 a가 10 아니야. 그치? 둘 다 답이라고. a가 2면은 답이 뭐예요? 중심은 예고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a가 2 대표면 중심 대표가 마이너스 1이네. y 더하기 1의 제곱은 2의 제곱 4. 요게 하나의 원이고요. 또 하나 원은요. a가 10일 때 그러면 a가 10이니까 10 빼기면 7이네. 10의 제곱 100. 있을까? 100이라고 쓸까? 10의 제곱이라고 쓸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의 원이 나온다. 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은 2개가 있어. 뭐 이런 거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저 두 원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뭐 이번 기회에 어쨌든 나는 내가 담당한 학생들한테 항상 제 1순위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써라 라는 거예요. 써라. 100개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 칠판에 있는 걸 그대로 글씨를 100개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를 풀고 생각을 할 때도 항상 써라 이겁니다. 써라. 6번 4, 마이너스 2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방 찾기. 자, 그래서 2단원에서 앞부분에서 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냐면 x축이나 y축 한쪽 축에만 접하는 원은 중심을 세팅하고 반지름을 찾아요. 이해 갔냐고요. 한 축에만 접하잖아 지금처럼. 그치? 이럴 때는요 일단 중심부터 찾고 중심을 찾으면 자동으로 반지름이 이렇게 딸려 나온다 이거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양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뭐 한다고 했다 내가? 반지름을 먼저 세팅해요. 얘는 일단 반지름을 먼저 R이라고 놔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상에서는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반지름을 일단 문자 R로 세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내가 얘기했죠. 문제를 잘 읽으면 이 안에 이 원이 몇 사면에 있구나라는 정보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고요? 모르겠어요? 그리라니까. 4,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 안 그래? 그럼 생각을 해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야 돼. 근데 요 점도 통과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원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원 아닐까? 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런 원들이 결국 몇 사분면에 있는 원입니까? 4사분면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요. 이 문제 내부에 그 원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돼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대놓고 주진 않죠. 누가 힌트를 대놓고 줘요. 그쵸? 찔끔찔끔 알게 모르게 흘리는 거죠.
여러분이 눈치껏 받아 먹어야죠. 그쵸? 저 얘기는 저 원은 무조건 사사분면에만 있어야 돼요. X축, Y축에 접하잖아. 그치? 원이 이 X축, Y축을 넘어갈 수 없단 말이야. 어? 요 일사분면에 접하는 원은 일사분면에 있는 점들밖에 못 지나가잖아요. 이해 가죠? 사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사사분면 점들밖에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이 사사분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사사분면에 있는 원이잖아 까지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반지름을 R로 세팅하는 거랬어. 여기 반지름이 R이면 여기 중심 좌표는 뭔데요? R, 마이너스 R. 이해 가요? 반지름을 R로 세팅하면요. 중심 좌표가 R, 마이너스 R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아니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 아니야? 원점에서 내려가면 음수 아니냐고. 여기 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냐고. 사사분면점의 좌표의 특징. 그치? 그래서 R, 마이너스로 나와요. 자 그럼 다 했네. 뭐가? 보다시피 중심도 있고 반지름도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문자화 했잖아. 그치? 중심도 나와 있고 반지름도 나와 있어. 그럼 원방이 뭐요?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이죠. 는 r의 제곱이에요. 이해가죠? 자 이제 다 쓴 건가요? 하나 남았어요. r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단서. 점을 지났는데 이게 아까는 그냥 사사분면이라는 것만 쓴 거고 지금은 구체적인 숫자. 이 두 숫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대입해야죠. 지나는 거니까. 그치? x에는 뭘 대입하고 4를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을 해요. 그럼 첫 번째 거 저거 전개하면 뭐라고? r 빼기 4의 제곱이랑 같은 거네. r 제곱 빼기 8r 더하기 16. 이건 r 빼기 2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r 제곱 빼기 4r 더하기 4. 는 r 제곱. 이해가죠? 2차 방정식이에요. r 제곱 지워지죠. r 제곱에 1차 항이 마이너스 12, 상수항 20. 이거 아까랑 똑같잖아. 이거 아까랑 똑같은데? r이 2 또는 10 아니야 이거? 이해강? 그래서 아까 그림 잠깐 보여준 거 봤죠? 그래서 얘도 답이 두 개가 나온다 이거야. 작은 원 하나, 큰 거 하나, 큰 원 하나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원 반지름이 2짜리 있는 원. 어떻게 해요? 요거다 2만 대입, 요 방정식 2만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원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2의 제곱 4. 그냥 이렇게 쓰자. 두 번째 r이 10일 때 x 빼기 10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0의 제곱은 100. 이렇게 원 두 개가 나오더라. 이해가지? 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